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효성의 한영석입니다. 오늘은 당사의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을 위한 전력기기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오늘 얘기는 최근 이제 화석 연료의 공급이 감소가 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저희 이제 에너지 사용 현황과 사용자 측의 에너지 요구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당사에서 이제 HVDC, 스탯콤, ESS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EA 자료에 의하면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석 연료에 기반한 이제 에너지 서플라이가 거의 대부분을 현재는 차지를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2050년 정도 되면은 이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급이 이제 50%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나머지는 여기 보시는 이제 윈드, 솔라, 뭐 하이드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기존 화석 에너지들이 이제 대체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디맨드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는 이제 화석 연료가 7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이제 그 전기 에너지 포션이 굉장히 늘어나서 전체 에너지 디맨드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전기 에너지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뭐 EV 뭐 이런 것들이 급격히 보급이 확산되면서 전기 에너지 수요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에너지 디맨드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장표에서는 이제 그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타입별로 그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대부분 이제 화석 연료 기반의 이제 전기 에너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050년도에 가면은 절반 이상의 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의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기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세워지는 신규 발전소 중에서도 이미 그 50% 이상이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으로 전기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점점 더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간헐적 특성이 있고 그래서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그림에 보시듯이 뭐 흐린 날과 맑은 날의 차이가 심하고 시간별로도 이제 태양이 떠 있을 때만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개통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이벤트로는 이제 그 신보령 넘버원 이제 805메가와트의 발진기가 발전을 하다가 이제 트립이 됐었는데 그 영향으로 이제 그 개통의 주파수가 59.8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여파로 이제 신재생 발전을 주로 담당하고 이제 태양광 이런 것들이 자기 기기 보호로 트립되는
현상을 보여서 추가로 이제 주파수가 하락해서 최저 59.67Hz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한전 운영 룰에 의하면은 이 주파수가 이보다 약간만 더 떨어졌어도 UV 릴레이들이 동작해서 많은 발전기들이 탈락하거나 뭐 부하들이 차단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뻔했습니다. 그래서 개통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다루기 어렵고 이제 까다로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제 HVDC, 스탯컴, ESS 이런 것들을 전력전자 기반의 이제 장비들을 개통에 연계를 해서 개통 운영에 여러 가지 보상이나 제어 뭐 이런 이제 플렉서빌리티를 공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기기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VDC는 과거에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전기가 도입될 때 DC가 먼저 됐었는데 장거리 전력 전송이나 전력 변환 이런데 이제 기술적 어려움이 나타나면서 AC가 이제 전기 공급에 이제 주도권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기술적 허들들이 이제 극복이 되면서 HVDC나 뭐 DC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VDC는 두 개, 여기 보시는 이제 AC 계통 두 개를 이제 이 변환 설비를 이용해서 이제 연계해주는 설비고요. 이 가운데는 이제 DC 변환을 통해서 이제 DC로 전력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양방향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HVDC가 적용되는 용도는 이제 장거리 전력 전송, AC로 이제 전력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전력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DC로 바꿔서 전력 전송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용도로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가공선로로 전기를 보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케이블을 이용한 뭐 해저나 지중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전기를 AC로 보낼 수 있는 거리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DC를 적용해서 케이블 전력 전송을 하면은 거리의 제한이 없어지고 송전 손실도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현재 두 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뭐 굉장히 많이 주로 이제 북해의 해상 풍력 연계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 AC 계통을 연계할 때 이제 그 전압이나 주파수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야지 AC에서는 연계를 할 수가 있는데 DC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제약 조건이 없어져서 굉장히 계통 운영에 이제 플렉서빌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일본 관동하고 관서가 이제 50Hz하고 60Hz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계통을 연계할 때 이 DC를 이용해서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계통 연계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HVDC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C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로는 이제 AC에 비해서 DC를 사용할 때 이제 전력 전송량을 이제 최대 3배까지 이론상으로는 이제 늘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AC 선로를 DC로 변환해서 전력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전력 전송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조류 제어를 해줄 수가 있고, 특히나 뭐 이제 AC 계통을 이제 분리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장 전류 저감이나 뭐 이러한 용도로도 이제 백투백 HVDC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HVDC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인데요. 전류형하고 이제 전압형 HVDC 두 가지 타입이 있고, 기술의 성숙도로 보면 이제 전류형이 먼저 개발돼서 굉장히 성숙도는 높지만, 최근에 이제 전압형이 개발이 돼서 출시가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이제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연계 이런 곳들에 이제 전압형 HVDC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압형 HVDC의 장점을 먼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독립적인 유무효 전력 제어가 가능하고,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나 멀티터미널 연계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력 전송 효율상의 뭐 차이가 좀 컸었는데, 전류형하고 전압형, 최근에는 이제 전압형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격차가 0.1% 이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량 HVDC는 이제 사이리스터 기반의 소자이고요. 전압형은 이제 IGBT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손실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그 계통이 이제 튼튼하냐 약하냐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제한을 받습니다. 전류형 HVDC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제 기기를 적용을 해야 되고, 전압형은 그런 조건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VDC 시장을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전류형 시장하고 전압형 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전압형 HVDC는 CAGR이 대략 한 9% 정도, 그리고 전류형은 대략 한 6% 정도. 그래서 현재는 한 8조 정도, 8조 원 정도의 시장이고요. 2024년 기준으로는 전체 한 13조 원 정도의 시장을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적용되고 있는 HVDC 사례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대규모 장거리의 전력 전송을 위해서는 이제 전류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연계, 특히 이제 북해 해상 풍력 연계 뭐 이런 것들에는 이제 전압형 HVDC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AC 계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력 전송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이제 무효 전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한다는 건 이제 정전압 기반의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전압이라는 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효 전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기기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제 1세대에는 이제 커패시터, 리액터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기를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다이내믹 바 이런 거에는 대응이 안 되고 이제 뭐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 경부와 중부와 뭐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적용이 됐고요. 2세대 기기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CB 요것들을 사이리스터 기반의 스위치로 바꿉니다. 그래서 저 이제 운동 속도를 높인 게 이제 2세대 기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다이내믹 바를 공급을 할 수 있지만 뭐 이거에 의해서 이제 고조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기 이제 필터 뭐 이런 것들 부대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이트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커패시터하고 리액터가 이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하모닉 필터하고 뭐 차단기, 변압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IGBT 기반의 이제 스택콤이라는 설비가 나왔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이제 차단기, 변압기는 똑같이 있고 그 뒷부분을 이제 컨버터하고 DC 커패시터를 이용해서 이제 무해 전력 제어를 해주는 설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택콤하고 SVC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응동 속도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요. SVC 같은 경우는 뭐 수사이클 그리고 스택콤은 이제 최근에는 뭐 거의 1사이클 이내에 자기 전격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응답 속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 이 두 기기의 큰 차이는 이제 이 기기를 이제 전압이 저하될 때 쓰기 위한 용도인데 이제 SVC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압에 스퀘어 단위로 용량이 저감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0.8PU까지 모선 전압이 내려갔다 그러면 기기가 100메가바의 설비면 64메가분이 못 쓰는 거죠. 반면에 이제 스택콤은 기기의 이제 전압에 이제 선형으로 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0.8PU에서 이제 80메가까지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전압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외에 이제 큰 차이는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하모닉 부분에서 이제 SVC는 이제 사이리스터 기반으로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가 나와서 그 고주파에 대응하기에 이제 하모닉 필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스택콤은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을 이제 사인파에 가까운 특성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SVC에서는 이제 리액터 자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리액터에서 발생되는 전자계파가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비하기엔 이제 뭐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택콤의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택콤은 이제 그 IGBT를 기반으로 한 이제 컨버터 기술인데 초기에는 이제 2레벨이나 3레벨 이런 기술들을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2010년부터 출시되는 제품들은 MMC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MMC라는 거는 IGBT 기반의 이제 서브 모듈 단위로 전압을 상승을 해서 이 전압을 이제 합성하는 방식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택콤 변전소의 이제 대표적인 도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연계하는 모선 쪽이고요. 여기에 이제 변압기, 그다음에 뭐 각종 측정 장비들, 페이즈 리액터 이쪽에 가면 이제 별도로 이제 건물이나 컨테이너 타입의 이제 컨버터 설비가 있고요.
보통 옥 외에 이제 열교환기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저 컨버터에서 발생되는 열들을 이제 냉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주요 구성품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IGBT 기반의 이제 썸 모듈을 적층해서 만든 이제 컨버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쿨링 시스템, 그리고 이 컨버터를 제어해주기 위한 이제 제어 설비들, 그리고 야드 설비, 변압기 차단기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 설치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개통에 이제 그 무해 전력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ESS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SS는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그래갖고 개통에 이제 유무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설비고요. 여기 구성 요소로는 이제 PCS하고 배터리가 주요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명은 뭐 대략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전체 이제 충방전 효율까지 다 따지면은 대략 한 86% 정도. 그리고 ESS의 주요 용도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SS 구성 설비를 보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이제 배터리 렉이 별도의 공간에 있고요. 이걸 이제 온도 조건을 맞춰주기 위한 공조 설비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화재 뭐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한 화재 감시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별도의 공간에 이제 이 시스템을 전체를 컨트롤해 주는 이제 PM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건전성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제어까지 수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설비로 이제 PCS,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제 개통에 공급하기 위한 파워 컨버터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주는 이제 BMS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ESS를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주요 용도가 여기 보시는 신재생 에너지 연계에 필요한 ESS가 있고요. 이제 리뉴어블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섬과 같은 이제 독립계통 이런 것들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연계를 하면서 이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성을 해서 개통 운영을 할 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2018년, 19년, 17년, 18년 해가지고 FR 사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통의 주파수가 이제 증감할 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ESS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개통의 주파수 조정을 해주는 설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용으로는 이제 픽 쉐이빙이라 그래갖고 자기가 사용하는 전력량의 피크를 저감해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뭐 각 응용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FR은 주로 이제 15분 내외에 이제 전력을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설비가 되겠고요. 이제 픽 쉐이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2시간 이상, 그리고 RI나 뭐 마이크로그리드 이런 거는 이제 0.5에서 5시간 정도의 이제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개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ESS 시장인데요.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이제 ESS 미국 시장은
이제 BTM하고 FTM으로 나눌 수 있는데 FTM 시장 기준으로 연평균 한 65% 정도까지 19년에서 24년 동안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저희 사업부나 이런 쪽에 이제 그 ESS 관련된 인콰이어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기들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12년부터 17년까지 여기 보시는 이제 20메가와트의 파일럿 플랜트를 이제 제주에 설치해서 시운전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백투백 HVDC로서 행원 단지에 이제 풍력 단지 연계에 이제 사용을 했고요. 요 과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컨버터 설계 기술, 제어 기술, 뭐 냉각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술 기반을 닦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관련된 이제 MMC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 징검다리로 스택홈 MMC 기반의 이제 스택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먼저 사업화가 돼서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보다 더 빨리 인도에서 이제 첫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 MMC 기반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스택홈을 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 한전하고 HVDC 기술 개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2024년까지 이제 양주에 설치가 돼서 백투백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송정급 HVDC를 이제 한전 개통망에 적용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20메가와트 시스템은 이제 제주 행원단지에 여기가 한 24메가와트인가 그 정도의 이제 용량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연계하는 백투백 설비를 설치를 해서 실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성을 보면은 아까 뭐 자주 보여드렸던 이제 컨버터, MMC 기반의 이제 컨버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풍력 단지 연계용이기 때문에 이제 개통해서 트립이 되고 해상 풍력에 남은 이제 관성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그걸 이제 소비해주기 위한 이제 디스초퍼라는 게 있고요. 그 외의 기기들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효성에서 인도 스택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택홈을 16개를 공급을 했고요. 가장 큰 용량은 이제 한전에 설치했던 이제 400메가와트 3세트가 있고 인도에 4개, 뭐 그다음에 파나마, 그다음에 스리랑카, 뭐 그다음에 북미 지역에는 이제 글렌브룩이라고 예전에 알스톰에서 설치한 스택홈인데 그걸 리퍼비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적용된 이제 스택홈의 대표적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한전 개통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수도권 지역이고 최근에 이쪽 동해안 지역에 발전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뭐 그 원자력을 포함해서 뭐 그 서멀 플랜트들이 추가로 막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소비지인 이제 수도권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야 되는데 주로 이용되는 라인들이 여기 이제 신가평 신태백의 765 라인 요거하고 주변에 있는 몇 개 이제 3, 4, 5 라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송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전에서 이제 개통 운영을 하면 이제 상정 사고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플랜을 짭니다. 근데 한전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이제 이 765 라인 중에 두 라인이 트립이 되면은 이 3, 4, 5 라인 쪽으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이제 집중되면서 이 선로에 이제 과부하나 저전압 이런 현상들을 수반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신영주, 신충주, 동해 요 변전소에 이제 400메가급의 이제 스택홈 3기를 설치를 해서 이 3, 4, 5 계통을 이제 보강해서 최대 전력 전송량들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동해안 지역의 이제 발전소들의 발전 제약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효과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이제 신영주에 설치된 400메가바 스택홈의 사진이 되겠고요. 크게 보시면 이제 건물 내에 이제 컨버터가 있고 옥외에 이제 변압기 차단기, 그다음에 페이즈 리액터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건물 내부에는 추가로 이제 제어기하고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S는 당사가 이제 최근까지 이제 국내에 많이 공급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200사이트에 510메가와트의 PCS, 그다음에 1.5기가와트 아워의 이제 배터리를 공급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한 3시간 정도의 배터리 용량들을 탑재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 용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리니어블 인테그레이션, 프리퀀시, 주파수 제어, 그다음에 픽 쉐이빙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용도였고요. 특이한 거는 전철에 이제 회생 제동을 할 때 그때 에너지를 이제 계통에 다시 돌려주기 위한 그런 설비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실증 운전까지 마쳤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FR용 ESS를 저희가 이제 김제 변전소에 설치를 했고요. 여기는 용량이 48메가와트였고 12메가와트 아워의 배터리가 설치가 됐고요. 단일 용량으로는 굉장히 큰 설비죠. 그리고 이제 픽 쉐이빙용은 이제 주로 대규모 수용과 이런 것들에 많이 설치가 됐고요. 그 피크를 저감함으로써 이제 전기요금을 세이빙하는 용도로 적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단지의 출력 변동률 뭐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풍력 발전 단지에 이제 ESS를 설치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섬에도 ESS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사도하고 이제 가파도 이 두 군데를 포함해서 몇 군데 설치를 했었고요. 이제 섬들은 주로 전기 에너지 공급을 디젤 발전으로 합니다. 디젤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해서 디젤 발전 중심의 운영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뭐 초기에는 뭐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다 고려를 못하고 그냥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만 설치를 하면 이제 디젤 발전량을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설치해서 시스템 운영을 하다가 뭐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이제 간헐적 특성이 있고 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된 이후에 이제 저희 당사로 이제 연락이 왔었고요. 그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ESS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이 디젤 발전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디젤 발전은 이제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런 용도로 변경이 됐고요. 당사에서 판단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이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기기 공급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기술들과 뭐 우리가 확보해야 될 역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 트랜지션을 위해서 이제 발전, 송배전 분야의 이제 전력전자 기반 제품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개통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기의 신뢰성, 그다음에 가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들의 이제 릴라이어빌리티하고 어베일러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념 설계 단계, 그다음에 디테일 디자인 단계, 그다음에 제조, 그다음에 현장 설치, O&M까지 이 일련의 프로세스들에 이제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갖춰져야지만 개통에서 요구되는 릴라이빌리티하고 어베일러빌리티를 이제 만족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장표에서 요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VDC나 스태콤에서는 이제 기본 구성 단위가 이제 썸모듈인데 이 썸모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정상적으로 기기 운전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리던던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썸모듈이 쭉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중에 대략 뭐 한 8에서 10% 정도의 리던던시를 두고 그 각각의 썸모듈이 고장이 나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 그러니까 컨셉 설계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PCS에서는 이제 모듈러 컨셉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PCS를 이제 전체 용량 한 통으로 만들어서 이제 기기 운전을 해보면 출력 변화에 따라서 효율이 이런 커브를 그리는데 요것들을 이제 모듈 컨셉으로 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각각의 모듈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듈은 이런 커브를 갖지만 요것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서 각각이 이런 커브를 나타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으로 보면은 이 전체 시스템을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 더 고효율 구간에서 많이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CS에서는 이제 이런 설계 컨셉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필요 기술 중에 전력전자 기반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전력용 반도체
관련된 기술과 드라이버 기술, 그다음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그 각종 제어기,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통 해석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대규모의 기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절연 협조나 그다음에 개통 영향 평가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거나 뭐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IC61850이 거의 기본으로 잡혀 있어서 이거 관련된 기술들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 관련돼서는 이런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서모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이제 각각 다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수반되는 이제 통신, 그다음에 제어기 구조나 그다음에 그 계산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설계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신뢰성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이 이제 램 분석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 시스템의 reliability, availability, maintenance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검토가 되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시스템 설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에 관련돼서는 이제 뭐 HVAC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고전압을 다루기 때문에 절연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리액터, 변압기 이런 것들의 이제 최적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연료동 관련된 기술은 이제 컨버터를 운전하게 되면 이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컨버터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간만큼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설계할 때 이런 열 관련된 해석 기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료 측면에서는 뭐 그 재료의 평가 기술, 그다음에 뭐 대체 재료 이런 것들 관련된 기술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진동 측면에서는 이제 이런 전력전자 기반의 기기를 개통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내진 관련된 규격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진 관련 규격은 이제 국가별로 뭐 다른 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뭐 관련된 표준 규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어떤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운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 진동이 기기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스택콤 관련돼서 저희가 인도에 처음 납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게 현재 한 4년 정도 운전을 했고요. 장표에서 보시면 여기 고객이 요구한 조건은 그 기기가 운전을 할 수 없는 1년 중에 운전을 할 수 없는 날이 2%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기기 고장 횟수가 연간 5회 이하 그리고 서브모듈의 교체 이런 것들은 연간 1% 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었고요. 현재 4년까지 운전해 본 결과 뭐 저희 어베일러비리티는 거의 뭐 100%에 가깝고요. 그리고 고장 횟수도 뭐 맥시멈 2회 뭐 이 정도고 서브모듈 교체는 고객 요구 수준이 1% 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계 컨셉에 뭐 여러 가지 리던던시나 그다음에 모듈러 컨셉 뭐 이런 것들이 적용돼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ESS는
저희가 200개 사이트를 설치를 해서 운전이 지금 되고 있는데 2018년, 19년 해가지고 이 ESS에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토탈 20여 건이 보고가 됐었는데 당사 ESS는 뭐 그동안 한 번도 화재가 없었다가 최근에 한 건이 발생이 됐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회사 내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서 원인 분석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당사 사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태콤은 이미 사업화가 진행이 되었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VDC는 이제 한전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ESS는 현재 까지는 이제 국내 시장에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영국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수주해서 프로젝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에서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가지고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